니미츠 해군 사령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급강하 전폭기들이 조금만 더 늦게 도착했더라도 미국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참패했을 것이다. 태평양 전쟁 자체도 졌을 것이다. 미국의 운명을 바꾸준 결정적인 5분이었다라는 거죠. 열세였던 미국이 미드웨이에서 승리했던 이유, 저는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불가능했던 승리의 주역들이 미국에 있었기 때문이죠. 미드웨이 해전의 기적은 정보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정보전의 주역이 조셉 로슈포르입니다. 조셉 로스포트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천재적인 암호 해동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조셉은 일본에서 거주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어에도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조셉 로스포르는 야마모토 제독이 발신한 통신문을 간청했습니다. 거기에서 일본의 다음 타겟이 나왔는데요. 자, 다음 타겟 뭘까요? AF였습니다. AF. 도대체 이 AF가 무엇일까? 어디일까라는 게 모든 미 해군의 숙제였습니다. A는 당시 미군이 점령한 지역을 일본에서 A라고 붙였습니다. 진주만은 AH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AF는 도대체 어디일까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AF에 대해서 워싱턴에 있는 정보부와 이 미 해군이 가지고 있던 정보가 달랐다는 거죠. 당시 이 로슈포르는 이 AF가 미드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워싱턴에서는 샌프란시스코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도대체 어디일까요? 그래서 로슈포르가 미끼를 던졌습니다. 가짜 무전을 쳤다는 거죠. 해수 담수화 장치가 고장나서 미드웨이에 식수가 부족하다라는 요 가짜 전문을 보냈다는 거죠. 근데 일본이 이것을 덥석 물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 AF에 지금 식수가 부족하대라고 전달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AF가 바로 미드웨이라는 거죠. 이것을 로스포르가 감청을 했다는 거죠. 또 하나의 미드웨이 해전의 숨은 영웅을 여러분한테 소개하겠습니다. 맥커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맥커니. 함대 수리병을 맥커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함에는 맥커니라는 정비병이 수백 명 정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비병의 뛰어난 함대 복군 능력을 미군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기술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볼까요? 하노이 해전 당시에 발생한 요코타운의 파손 부위를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엄청나게 파손되었죠. 이것을 어떻게 복구할까요? 복구하느니 차라리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당시 이 요코타운호를 수리, 복구하는 데만 6개월이 걸린다고 전문가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메커닉이 3일 만에 복구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1,400명이 붙어가지고 3일 만에 요코타운호를 심폐소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유일히 미드웨이 해전에 투입이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다 위를 항해하면서까지 수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 진행 도중에도. 그 수리되었던 요코타운호입니다. 미 해군의 레전드 항공모함이죠. 사노베 해전에 투입이 되었고 일본은 격침당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 메커닉들이 다시 부활을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전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영웅 니미츠 제독이 있었다는 거죠. 그가 던진 승부수 뭘까요? All or Nothing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아니면 도. 선제 공격과 이 공격에 올인을 한다는 거죠.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항모가 지금 요코타운호가 있고요. 호넷이 있고 엔터프라이즈호가 있죠. 이 세 개의 항모 위에서 전투기 159기를 한꺼번에 발진을 시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벌떼작전이죠. 이 벌떼작전 어떻게 성공하는지 보겠습니다. 뇌격기와 돈틀리스 들어보셨습니까? 급강하 전투기 조종사들의 희생이 이 미드웨이 해전의 승리의 주역이었다는 거죠. 뇌격기, 의뢰를 장착했던 공격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급강하 폭격기는 굉장히 높은 곳에서 수직으로 낙하하면서 적의 항모라든지 적의 전함을 공격하는 전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 의뢰는 불발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격기 조종사들은 일본의 제로센 전투기 조종사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피격을 당해가지고요. 거의 대부분이 바닷속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내격기는 어뢰를 투하해야 되기 때문에 저공 비행을 했어야 됐거든요. 돈틀리스 같은 경우는 극강화 폭격기이기 때문에 저공 비행이 아니라 고공 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속력을 더 높일 수가 있죠. 저공에는 내격기, 고공에는 돈틀리스 극강화 폭격기가 바로 미국 승리의 주역이었는데요. 이 두 내격기 돈틀리스가 어떻게 승리를 이끄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활약했던 1942년 6월 4일, 이 시간을 우리는 운명의 5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운명의 5분. 어떤 일이 진행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내격기는 제가 저공 비행을 해서 어뢰를 투하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뇌격기를 잡기 위해서 일본의 제로센 전투기는 역시 저공 비행을 해야지만 이 뇌격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공지대, 높은 하늘은 뭐가 있겠어요? 비어 있겠죠. 이 비어 있는 하늘에 바로 미국의 돈틀리스 극강화 폭격기가 장악한다는 거죠. 그런데 엔터프라이즈호에서 출격했던 극강화 폭격기들이 일본의 구축함을 발견했습니다. 이 일본의 구축함이 유유히 사라지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극강화 전투기 조종사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구축함을 따라가면은 일본의 항공모함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갔죠.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겠죠. 항공모함 전단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군 전투기에 의해서 격침되는 일본의 항모를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 순간이 바로 5분이었습니다. 이 5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끌고 왔던 항공모함 중에 카가가 있거든요. 이 카가가 지금 피격되고 있습니다. 이때 피격되는 순간에 극강화 전투기를 처음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운명의 5분을 만든 또 하나의 주역이 있습니다. 항모 요코타우노죠.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또 살아나는 불사조와 같은 항모죠. 요코타우노입니다. 미드웨이 해전에서 역시 피격을 당했습니다. 이 연기를 뿜고 있는 항모 요코타우노를 보고 있죠. 그런데 이 미드웨이 해전이 끝날 때까지 이 요코타우노는 침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피격을 당해가지고 바닷속으로 사라졌던 그 항공모함이 요코타우노라고 할 수가 있었죠. 미드웨이 해전의 승리로 태평양 전쟁의 주도권은 사실상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미드웨이 해전으로 미국은 태평양의 제해권과 그리고 제공권을 다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드웨이 해전이 일본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항공모함 4척이 바다에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 항공모함 4척은 일본의 정규 항공모함이었거든요. 주력함이었습니다. 그 4척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런데 일본한테 더 뼈아픈 게 있습니다. 이 항공모함에서 발진했던 그 수많은 함재기 그리고 제로센 전투기 조종사들도 함께 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숙련된 승조원들도 함께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종사 한 명을 양성하는데 수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거 아시죠? 그 모든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것은 일본한테 굉장히 뼈아픈 손실이었다는 겁니다. 니미츠 해군 사령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극강화 전폭기들이 조금만 더 늦게 도착했더라도 미국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참패했을 것이다. 태평양 전쟁 자체도 졌을 것이다. 미국의 운명을 바꾸준 결정적인 5분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운명의 5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몬스 미 해군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1942년 6월 5일 10시 25분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이기고 있었다. 하지만 5분 뒤에 전황은 완전히 반대로 기울었다. 유사일에 그 어떤 때에도 이보다 더 빠르게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사건은 없었다라고 평가를 했었죠. 사진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태평양 전쟁에서 또 하나의 큰 전투가 있었습니다. 레이테만 전투였는데요. 1944년에 벌어졌던 전투였습니다. 그 전투 중에 일본 항공모함 또 하나가 침몰을 했는데요. 지히카쿠입니다. 이 지히카쿠는 사노이 해전에서도 출격을 했던 항공모함이었죠. 그런데 이 항공모함이 기울어져서 지금 침몰을 하고 있는데 그 갑판 위에 있는 일본 군들은 거수 경례를 하고 있죠.
자신의 고향과 일본에 있는 천황을 위해서 거수 경례를 하면서 이 항공모함 지카쿠와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고 함께 침몰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요크타운호에 탑승하고 있는 미국 승조원이거나 아니면 메카닉이었다면 여러분은 이 순간 함께 침몰하겠습니까? 어떻게든 이 배를, 이 항모를 다시 살려내겠죠. 당시 일본은 이 배와 마지막을 함께하는 것, 이게 사무라이 정신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당시 일본의 항모 수리 능력이 미국보다는 물론 미천했습니다. 우길기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떠오르고 있죠. 근데 이 미드웨이 해전 때문에 이 우길이 낙일이 된 거죠.